자, 이제 뭐, 노는 것도 다 놀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노는 날이 없어요. 언제까지 노는 날이 없어요? 추석 전까지 이제 노는 날이 없습니다. 어제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일요일 10시부터 어제 6시까지 보강이 있었습니다, 보강. 놀았으니까 뭐, 보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그 1페이지 이제 한번 봅시다. 자, 1페이지 보니까 여기 연필 안에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봐봐요. 1번에 뭐라고 나왔죠? 전산 등기부. 요 전산을 가로를 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등기부 할 때 요 등기부 나오면 요 앞에 전산이 생략됐다라는 걸 암시하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종이 등기부를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등기부 그러면 요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전산. 그쵸? 옛날에 등기법 할 땐 등기부 할 때는 종이 등기부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프린트를 우리가 한번 보시고 자, 전산 등기부 가로 열고 무슨 등기부를 보는 거죠? 자, 토지 등기부. 지금 건물 등기부를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토지 등기부를 본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다? 두 종류가 있죠. 토지와 건물. 자, 그러면 등기부 중에서 뭐를 보는 거예요? 토지 등기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자, 요렇게 돼 있네요. 토지, 요렇게 돼 있고. 자, 여기로 가져왔어요. 자, 여기가 이제 토지. 여기를 봤습니다. 이제 처음 강의 듣는 사람 못 따라와서 손가락으로 가리는 겁니다. 토지. 그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암동. 찾았어요? 예, 거기까지 잘라서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소재 넣어요. 소재. 자, 107-18이 뭘까요? 107-18. 요게 있죠. 거기에 지번입니다. 지번. 자, 쭉 따라오니까 무슨 번호가 있죠? 고유 번호가 있네요. 고유 번호. 고유 번호 요 앞에다 부동산이라고 써봐요. 자, 부동산이 생략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고유 번호가 몇 자리인지 한번 세어봐요. 14자리죠. 우리 설 전에는 뭘 배웠죠? 지적. 지적에는 뭐예요? 토지의 고유 번호를 배웠죠. 토지의 고유 번호는 몇 자리? 19자리. 부동산 고유 번호는 14자리. 그러니까 간혹가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 토지의 고유 번호와 부동산 고유 번호는 자리수가 일치한다. 어때? X. 그래서 그럼 부동산 고유 번호는 몇 자리다? 14자리.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의미를 파악하고 가자고요. 자, 1150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어요? 예, 그 위에다 밑에다 조그맣게 이렇게 써놔봐요. 이거는 전산등기소 고유번호가 돼요. 전산등기소.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죠? 옆에 1996이 있죠. 이거는 전산이기 순서라고 써놔요. 이 전산이기 연도네요. 연도. 자, 그 밑에 101367 요게 나와 있죠. 요거는 뭐예요? 전산이기 순서. 이렇게 해서 전산이기 순서.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주민등록번호도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 뭐예요? 192521 여기 제 주민등록번호예요. 뭐예요? 연얼일. 자, 남성 여성 남성. 그러면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요거는 체크리스트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은평등기소 몇 년도에? 1996년도에 몇 번째로? 10만 1367번째로 전산화됐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도 우리가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요 고유 번호 정도는 우리가 그럼 알아야 돼. 그럼 시험은 여기까지는 나와요. 우리 부동산 고유 번호와 토지의 고유 번호는 자리수가 일치한다. 어때? X. 부동산 고유 번호는 몇 자리? 14자리. 그러면 토지의 고유 번호는 몇 자리? 19자리. 오케이. 거기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안으로 쏙 들어가 보죠. 여기가 이제 뭐라고 써놨어요? 표제부라고 써놨네요. 그럼 표제부 뒤에다 다른 색깔로 조그맣게 등기라고 써봐요. 그러면 이게 표제부 등기가 되는 거네. 표제부 등기. 그러면 쭉 따라오니까 뭐라고 써놨죠? 토지의 표시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 뒤에다 등기라고 딱 써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니꼴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공통점은 뭘까요? 요거는 표시, 요거는 표제죠. 표, 그렇죠? 표시라는 것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요 박스 밑에 옆에다가 요렇게 사실의 등기라고 딱 써놔요. 사실의 등기. 자, 그러면 이제 지적 파트와 등기 파트를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봐봐요. 자, 지목 변경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러면 지목 변경이 발생하면 어디에다 알려져? 지적 소관청이 어디에? 등기소에. 그게 무슨 촉탁?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이 어디가 바뀌어요? 표제부가 바뀌어. 표제부 뭐가 바뀌어요? 지목이 바뀌어. 그게 바로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 배웠고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이제 1개월이라고 써놔요. 이렇게 이제 기초 체력을 배양해야 돼. 그럼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1개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등기 의무를 강제하고 있네. 몇 개월? 1개월. 자, 지번 변경은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지번 변경 몇 개월? 1개월. 그게 기초 체력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숙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이쪽 바로 내려왔어요. 여기 무슨 번호? 표시 번호라고 나와 있죠. 표시 번호가 뭘까요? 표제부에 등기할 순서를 기록하는 것. 이게 무슨 번호다? 표시 번호야. 그럼 표시 번호 몇 번으로 나와 있죠? 1번. 요 1번을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 이제 나중에 배울 주등기라는 거야. 주등기. 자,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다? 주등기라는 거 잡아두셔야 되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전2라고 써놨죠. 그러면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읽어봐요. 전 표시번호 2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따왔다. 그러면 요 전이라는 것은 무슨 등기부에 지칭할까요? 폐쇄 등기부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폐쇄 등기기록.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요 1번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디를 가서 찾아봐야 돼? 전2 표시번호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몇 년 버전 장부냐? 옆에다가 폐쇄 등기기록은 영구 버전이에요. 이제 살이 하나씩 붙여가네요. 무슨 버전? 영구 버전이야. 자, 그러면 폐쇄 등기부는 10년 버전 장부로 한다. 어때? X. 무슨 버전? 영구 버전. 이렇게 이제 잡아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표제부는 그러면 무슨 번호? 표시번호. 옆으로 왔어요. 뭐라고 써놨죠? 접수. 그러면 이제 접수 가보죠. 자, 1982년 9월 9일. 거기에다 가로 열고 접수 일자라고 써요. 접수 일자. 그러면 접수 일자 가로 닫고 그 밑에다가 하나 써놓으실래요? 그 밑에다가 참고용으로 자, 접수번호. 거기 접수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표제부에는.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기초 배양을 해야 돼요. 봐봐요. 그냥 외우면 나중에 틀린다고. 봐봐요. 접수일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접수번호는 권리야 권리. 그러니까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접수번호는 그러면 기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밑에다 권리 그러면 권리적 측면 권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표제부에는 접수 일자와 접수번호가 기록된다. 어때? X. 접수 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그냥 무턱대고 나중에 이제 암기하다 보면 문제 활용을 못 해먹는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접수 일자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접수번호는 권리. 그리고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등기부를 설명하는 거야. 요거는 반드시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 참고용 찾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니까 뭐가 나오죠? 소재 지번이 나오네. 자, 소재 지번 나오죠. 그러면 거기 뭐가 나와 있어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오암동 뭐요? 소재. 자, 107-18이 뭐요? 지번이네. 자, 옆으로 이제 빠졌어요. 옆에 뭐가 나오죠? 지목이죠. 지목은 이걸 동그라미 쳐놔봐요. 지목은. 지목 자체에다가. 자, 지목 그러면 여기 뭐예요? 여기로 화살표해놔요. 어떤 등기부? 토지 등기부에다가. 지금 요 지목 때문에 제가 토지 등기부를 보는 겁니다. 다음 중 건물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것. 10중 8구. 지목을 찾으라는 거야. 지목. 지목은 그러면 어디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토지 등기부. 자, 면적은 132.6제곱미터가 되네요. 면적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러면 면적은 척간법이 미터법이에요. 미터법으로 사용하죠.
그러면 그 옆에 등기 원인 줄 쳐놔봐요. 등기 원인. 자, 등기 원인. 그러면 여기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와 볼래요? 바로 밑에. 자, 각구 소유권으로서 거기 사이에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찾았어요? 자, 바로 밑에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 나가요. 표제부에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 기록된다. 어때? X. 표제부는 권리자가 아니라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야. 그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이제.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네요. 자, 앞으로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봐봐요. 이제 자기가 공부가 돼야 돼. 이제 기초 배양을 했으니까 자꾸 기본기를 다져야 되겠죠. 그럼 반복이 돼야 돼요. 여기 봐봐요. 표제부, 등기, 토지 표시의 등기.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몇 개월? 1개월. 자,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그럼 표시번호라는 것은 뭐예요? 표제부의 등기할 순서를 기록하는 것. 이게 표시번호. 자, 1, 2, 3, 4로 나가는 게 뭐든 등기? 주등기. 그러면 전이라는 것은 전 표시번호 2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따왔다. 그럼 폐쇄 등기 기록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버전? 연구 버전이고. 자, 그러면 다음 단계 이제 접수. 접수란은 접수일자 기록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접수일자는 기록되죠. 접수번호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항상 등기법은 이제 표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된다고. 표제부.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왔어요. 뭐라고 써놨죠? 갖고.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가로 안에 줄쳐놔요. 소유권. 소유권. 자, 그러면 이제 갖고를 내려오니까 갑은 뭐예요? 무슨 번호죠? 순위 번호. 요것도 까먹어서 맨날 여기 읽어봐요. 갑, 순위. 그래서 갑순이 동생이 갑순이야. 갑순이. 그래서 갑순이. 자, 그러면 요 밑으로 한번 내려와 봐요. 자, 얼굴로 내려와 봐요. 얼굴. 얼굴은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이해관리. 줄쳐놓고요. 소유권 이해관리. 자, 얼굴은 그러면 무슨 번호일까요? 순위번호. 그래서 순위번호, 얼순위. 그래서 얼굴은 무슨 번호? 순위번호. 갖고는 합순위, 순위번호. 얼굴은 순위번호. 갖고는 순위번호. 얼굴은 순위번호. 표제부는 표시번호. 그럼 표제부의 순위번호가 기록된다. 어때? X.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순위번호로서 그러면 자 이제 나중에 활용을 해봐야 돼. 이제 왜 그러면 봐봐요. 갖고는 순위번호, 얼굴은 순위번호. 갖고하고 다툼이 벌어진다. 그럼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싸움 벌렸어요.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럼 얼굴하고 다툼이 벌어진다. 무슨 번호? 순위번호. 같은 거는. 그러면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싸움이 벌어졌다. 그때는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무슨 번호? 접수번호. 그러니까 어떤 강사들은 자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외우라고 그러는데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런 거는 기초가 배양이 되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활용해 먹어봐요. 이제 자, 우리가 그럼 봐봐요. 누에라는 게 있죠. 누에가 있죠. 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누에는 뭐 좋죠. 번데기. 그렇죠. 또 하나는 자기 희생을 해서 실을 뽑아내잖아. 입에서 소화를 시켜내서 입은 그 실이 되는 게 그래서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 비단이 비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워쓰면 이제 쏟아내야 돼. 그럼 봐봐요. 소유권과 저당권은 생략합니다. 자, 순위 번호에 따른다. 그러면 이게 자기가 소화 불량이 됐는지 소화가 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읽어봐요. 소유권이라고 그런다. 갖고라고 그래야지. 갖고. 저당권은 얼굴. 그러면 읽어봐요. 갖고 얼굴은 같은 거 다른 거. 순위번호 접수번호. 틀렸죠. 그래서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쏟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자꾸 기본기를 다지는 거야. 아, 소유권은 갖고구나. 저당권은 얼구구나. 그러면 갖고 얼구는 다른 거로서 순위번호 접수번호에 따르죠. 예, 다른 거는 무슨 번호? 접수번호. 같은 거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 자, 소유권과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걸어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그러면 갖고의 얼굴이에요. 갖고, 이것도 갖고,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그때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쏟아내야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봤으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쪽으로 날아왔어요. 얼구 무슨 번호? 전이번호 1번 밑에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전 10 나왔죠. 그러면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전 순위 번호 10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따왔다. 여기는 아까 표시 번호니까 읽어봐요. 전 표시 번호 2번을 몇 번으로? 2번으로. 2번을 전 표시 번호 2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요거는 전 순위 번호 몇 번을? 10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옮겨 적어왔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이제 갑니다. 갖고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그러면 거기 1이죠. 1이 아까 조금 전에 배웠으니까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면 여기에다 뭐예요? 좀 다른 색깔로 해서 요렇게 되는 등기도 있겠죠. 1-1 요렇게 이거는 부기등기가 돼. 부기등기. 지금은 없지만은 나중에 다시 1로 돼 있다. 그러면 요때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거 주등기하고 부기등기 누가 싸우면 이겨? 주등기.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1-1. 그러면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1하고 다시 1은 누가 이겨요? 1-1이 이기죠. 그러면 부기등기 순위는 뭐다? 저거는 자 무슨 순위에 따라요? 부기등기 순서에 따라줘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오케이. 자 옆으로 빠졌어요. 뭐가 나오죠? 등기 목적이 나오네. 무슨 목적? 등기 목적. 자, 등기 목적은 봐봐요. 그러면 등기 목적은 어디만 나타나요? 각과하고 얼굴만 나타나겠죠. 그럼 표제부에도 등기 목적이 기록된다. 어때? X. 그렇죠. 표제부에는 등기 목적이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 목적과 관련돼서 거기 이제 뭐가 나오죠? 소유권, 버전. 그렇죠. 버전. 버전은 여기에다 박스를 쳐놓고 처음이라고 써요. 처음. 자, 읽어봐요. 읽어봐요. 갖고라고 읽어야지. 갖고. 이제 또 안 되네. 소화불량이 생겼네. 소화불량이. 자, 그러면 버전은 뭐예요? 처음. 소유권은 갖고. 그럼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버전 등기가 돼. 그러면 소유권 버전 등기는 모든 등기의 스타트가 되네요. 그래서 버전 등기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 별표가 5개야. 매년 독자적으로 출제된다고 생각하면서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버전 등기를 봤네. 읽어봐요. 버전은 처음, 소유권은 갖고, 버전은 처음, 소유권은 갖고. 그럼 A가 처음으로 집어줬어요. 무슨 등기죠? 소유권 버전 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버전 등기도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등기법을 강의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버전은 처음, 소유권은 갖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소화불량이 생겼는지 봅시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버전은 소유권에 한한다. OX. 이제 말을 또 첫날이라서 오늘 또 뭘 무서워해요. 자, 버전은 소유권에 한한다. OX예요. 어저. 왜요? 봐봐요. 버전은 뭐예요? 처음 앞에 소유권. 버전은 소유권밖에 안 써. 그래서 뭐예요? 버전은 뭐에 한한다? 소유권에 한한다. 이게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문이 나오면 이게 한 단계 자기가 소화를 시켜서 요 지문에 언급이 돼야 되거든.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과목이 민법하고 공시법 중에 특히 등기법이라는 거야. 등기법. 그러니까 이게 빨리 자기가 소화를 시켜야 돼. 지문 자체를 봤을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버전은 뭐에 한한다? 소유권에 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시 버전은 뭐? 처음. 소유권은 갖고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 갖고 옆에다 이렇게 써서 60일이라고 써요. 갖고는 60일의 등기를 강제. 60일. 갖고 여기 갖고 있잖아요. 갖고 며칠? 60일. 그렇죠. 60일. 그러면 어디에서 강제를 하느냐? 바로 특별조치법에서 60일.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갖고는 60일.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은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버전 등기. 오케이. 자, 접수로 가보죠. 자, 1982년 9월 9일. 그러면 요거는 쓸 필요 없죠. 왜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접수 일자잖아. 자, 3699호가 뭐예요? 접수 번호잖아. 자, 그러면 등기 원인은 지금 무슨 칸이죠?
빈칸이네. 빈칸. 왜 빈칸이냐?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온다고.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 원인란이 빈칸이다. 이렇게 안 나온다고. 빈칸. 그러면 거기 밑에도 한번 조그맣게 등기 원인 빈칸에다가 한번 써봐요. 가운데다 한번 써봐요. 맨 중심에다 빈칸 가운데다가 매매 계약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줄 쳐서 이걸 한번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매매 계약서 썼으니까 이제 단련해 봅시다. 읽어봐요. 매매가 뭐예요? 이거는 자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이거는 법률행위. 앞으로 이제 의미는 법률행위야. 그러니까 매매라고 읽은 사람은 그냥 소화가 안 됐어. 소화불량이야. 그러니까 매매는 뱉어내야 돼. 뭘로 뱉어내야 돼? 법률 행위로. 그렇죠. 법률 행위. 자, 민법 선생님은 그러면 매매가 뭐예요? 그러면 사고 팔고 그런 게 아니라 법률 행위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공시 선생이 물어봤다. 뭐예요? 밑에다 써요. 등기 원인이라고 써요. 등기 원인. 등기 원인. 자, 그러면 계약서가 뭐냐? 그러면 요거는 정서라고 써요. 정서. 그래서 자, 그러면 매매 계약서가 무슨 정서예요? 등기 원인 정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개념을 이렇게 화살표해 놔봐요. 등기 원인 정서란 법률 행위를 입증하는 서면이 무슨 정서다? 등기 원인 정서다. 그러니까 항상 용어는 뭐예요? 멀리서 찾으면 안 돼. 가까운 데서 찾아요. 가까운 데서. 그러니까 멀리에서 봐봐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용어를 외워요. 눈을 감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 좀 눈 뜨고 외워요. 이렇게 눈 뜨고 외워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눈 뜨고 외우면 개념이 금방금방 생각. 그만 봐봐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 그럼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객관식이라는 어드밴티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돼. 장점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글씨를 보고 연상이 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매매는 무슨 행위예요? 법률행위. 등기법 시간에는 등기 원인. 그러니까 민법 교수님은 여기까지만 설명한다고. 법률행위, 매매계약서. 저는 어디까지 설명해야 돼? 등기 원인 정서까지 설명. 근데 민법이 많이 나와요? 등기법이 많이 나와요? 민법 40문제, 등기법은 16문제. 왜 16문제야? 물권법에서 4문제가 등기법 문제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봐봐요. 이 등기원인, 그럼 봐봐요. 저는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문항수는 적더라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제 활용해 먹어야 되겠죠. 자, 봐봐요. 애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매매계약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 일자도 없어. 고로 기록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 원인란이 무슨 칸? 빈칸. 이거는 이제 등기법으로 연결해서 하는 거고요. 자, 우리 민법으로 연결해 봅시다.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취득?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권리하자를 승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등기원인가 등기원인 일자가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바리.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거든. 자,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에는 등기원인가 등기원인 일자를 기록한다. 어때? X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왜 빈칸인지 이해가 나오면 이제 그러면 이거는 웃기는 문제라는 겁니다. 웃기라는 문제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틀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예요? 접수. 여기는 등기원인. 여기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누가 최초로 개설했어요? 오미이가.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가 오미이에요. 하여튼 죽기 전에 오미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자, 한번 만날 거예요. 한번.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봐봐요. 자, 순위번호 몇 번? 1번. 주등기구나.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전. 등기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무슨 등기? 보전. 보전은 처음. 소유권은 갖고죠.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럼 모든 등기 스타트는 어디다? 소유권 보전. 그러니까 만약에 소유권 보전 등기가 등기법 문제에 안 나오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매년 독자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다 배울 거예요. 그러면 갖고는 며칠에 강제한다? 60일. 소유권은 갖고는 소유권. 그러면 이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무슨 등기?
벌금 보전. 그러니까 보전은 어디만 쓰인다? 가구에만 써요. 그러면 등기 목적 접수 읽어봐요.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자 이제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활용해 먹어봅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소화가 됐는지 이제 뽑아낼 수 있는지 봐봐요. A가 아버지고 A가 아들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아들한테 주고 싶어. 뭐예요? 정여죠. 근데 아버지가 정예세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뭐예요? 매매를 주네. 읽어봐요. 정여 뭐라고 그랬어? 등기 원인. 매매도 등기 원인. 실제는 등기 원인이 뭐야? 정여. 알고 봤더니 매매.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 그러면 매매 뒤에 정여를 감춰서 안 감춰서? 이게 그래서 언익행위야. 언익행위는 그래서 민법에는 단속 규정이라고 배워. 어차피 요 집은 누구한테 갈까요? 아들한테. 그럼 아버지가 걸렸다. 정여세만 추징하면 되지.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행위? 언익행위야. 이게 등기법에서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야. 어차피 요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 관계. 아까 즉 법률 관계라는 거야. 그러면 실체 관계와 부합한 그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했으면 추징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요걸 배웠으니까 요걸 뭐다 자기가 뱉어내야 돼. 뱉어내야 돼. 그러니까 읽어봐라 그랬더니 증여. 읽어봐. 매. 그 사람은 뭐 기초 체력이 단단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여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여는 읽어봐. 무슨 행위? 법률행위, 매매도 법률행위. 근데 등기법에서는 매매는 등기원인, 매매도 등기원인. 실제는 등기원인이 뭐 해야 돼? 증여. 알고 봤더니 매매. 감춰서 안 감춰서? 감춰서. 뭐냐? 언익행위. 툭치면 단속규정. 그러면 강행규정에는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단속규정은 사법상 효력은 유효해. 근데 처벌은 감수해야 되는 거고, 효력규정은 효력도 무효, 처벌도 감수하는 게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래. 그러니까 이런 걸 써먹을 수 있도록 지금 기초 체력을 배양해야 돼. 그러니까 등기법은 급할 게 없어요. 급할 게 없어. 그러니까 지적은 급해. 그럼 미리미리 잡아놓으라고. 미리미리 잡아놓으면 지적은 금방 문제가 점수.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아야 기분이 좋거든. 모의고사 볼 때. 그러니까 지금 빨리 서둘러 놓으라고 지적. 그 다음에 2차 과목에서 빨리 서둘러 놓을 게 뭐예요? 중개사법. 요 두 과목은 빨리 서더라. 공법은 모의고사 7.5도 나와도 괜찮아. 어차피 오늘 올려가야 되니까. 지금 그러면 2차는 중개사법하고 중개사법만 잡아놓으면 자 80점에서 100점만 잡아놓으면 2차는 무조건 합격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80점이 까락이야. 중개사법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80점. 100점만 잡으면 돼. 100점. 100점만. 100점만 잡으면 공법 40, 공시세법 40, 그래서 180 합격하면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공법 교수님한테 속아요. 왜 속아요? 공법을 잘해야 돼. 까락이 많이 나오니까. 하여튼 40점만 넘기면 돼. 40점. 그러면 공시세법 몇 점만 넘기면 돼? 밥벌이만 해놓으면 돼. 밥벌이. 몇 점? 60점. 그렇죠. 60점이 밥벌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중개사법은 밥벌이 이상을 해야 돼. 밥벌이가 뭐예요? 80 이상은 해줘야 돼. 만약 중개사법이 77.5가 나왔다. 그러면 대법원 보면 2차는 하나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75점이 나오면 두 개 차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거는 뭐예요? 중개사법밖에 없어. 중개사법이 어렵게 나온다고 그러지만 사실 근데 중개사법이 점수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문제를 덜덜 꼬아놓기 때문에 토시 하나의 답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서 자꾸 뭐요? 기초 체력을 배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틀린다고 해서 그러면 중개사법은 아무리 이론 가지고 기초 배양을 해봐야 필요가 없어. 이론은 딱 한 번 읽고 문제를 풀어서 자꾸 틀려봐. 자꾸 틀려봐요. 그러면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틀려보면 다음번에 안 틀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 항상 그 자리야. 틀리게 만들어 놓는 게. 그래서 중개사법은 주로 요걸 많이 무슨 장난을 많이 칠까요? 말장난이야. 말장난. 토시 하나의 답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빨리빨리 중개사법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민법 교수님 미니얼 교수님 말씀하시면 매매 그럼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민법 선생님 좋은 사람은 법률행위, 공시 선생님이 좋은 사람은 등기 원인 이런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2번으로 가보죠. 그 밑에 순위번호 몇 번? 2번. 2번 찾았어요? 그러면 2번은 무슨 등기일까요? 이게 주등기가 되네. 주등기. 자, 이 등기. 그러면 거기 옆에 무슨 등기라고 써놨죠? 소유권 이전. 그러면 이전을 이렇게 줄쳐놓고 이전은 주체라고 써놔요. 주체의 변동이야.
자, 주체의 변동으로서 그 밑에는 이렇게 써놔요. 인이죠. 자꾸 깨야 돼. 깨야 돼요. 인은 무슨 인이 있다?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과 법인이 바로 뭐예요? 인이야. 우리 법학에서 사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요걸 빨리 깨야 돼. 자, 법학에서는 뭐예요? 주체는 읽어봐요. 자연인과 법인. 그렇죠. 법인. 자, 뭐라고 써놨어요? 서울특별시. 자, 두 자로 건져봐요. 뭘까요? 서울특별시를 두 자로 건지면 더 서울 그러면 안 돼요. 서울특별시는 법인이야. 법인. 법인.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등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를 두 자로 건쳐봐라 그랬더니 서울. 그러면 서울특별시를 세 자로 건쳐봐라 그랬더니 서울시.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소화불량이 된 거야. 서울시 읽으면 아 이거는 공법인이구나. 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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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법인. 법인은 뭐예요? 법이 주는 인격. 이게 바로 뭐예요? 법인이다. 법인이 그러면 법이 주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냐? 즉 설립 등기를 해줘야 돼. 그럼 서울특별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주체가 변동. 그러면 여기 봐봐요. 사소한 거지만 봐봐요.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이렇게 하설해 놓으라고. 그러면 이전 앞에 소유권이 붙으면 그때는 주등기야. 주등기. 그러면 이전 앞에 나중에 전세권이 붙으면 무슨 등기일까요? 그때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전 앞에 뭐가 붙었다? 소유권. 소유권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자, 한번 읽어볼래요? 아, 그래요. 갖고는 며칠? 60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며칠? 60일.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뭐요? 60일.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자, 요 60일을 그러면 체질을 단단히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왜 60일입니까? 아니, 특별조치법에서 60일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며칠? 60일. 이제 갑니다. 자, 1982년, 1997년 6월 19일. 이게 뭐예요? 또 까먹었다. 접수일자. 이거는 쓸 필요 없죠. 자, 6782호가 뭐예요? 접수 번호. 그러면 1997년 2월 5일이 뭘까요? 등기 원인 일자. 매매가 뭘까요? 등기 원인. 자, 그러면 매매 동그라미 찾아봐요. 매매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은 뭘까요? 소유권 이전이야. 그러면 정려가 나와도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야. 수용이 나오더라도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거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매매, 정려, 상속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소유자 누구예요? 건보라. 건보라도 죽기 전에 한번 볼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팔았어요? 오미가 누구한테 팔았죠? 건보라한테. 그러면 이걸 각구를 최초로 개설은 누가 했어? 오미가 누구한테 팔아먹었어요? 건보라한테. 그쵸? 건보라. 한 개는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등기법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등기부의 양식 교재 봐봐요. 각구는 60일, 소유권은 각구는 소유권,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관리자 및 기타 사항. 1, 2, 3, 4로 나가면 주등기, 다실로 나가면 회등기, 1-1에 -1.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오케이. 자, 그러면 얼굴은 이제 한번 외워놨으니까 얼굴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등기부의 양식 구조가 얼구점. 자, 얼굴은 그러면 뭐예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예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되는 거네. 소유권 이해의 권리.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 공통점은 권리죠. 아, 작년은 1월달에는 권리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뭐예요? 권리 그래야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게 지금 각구고, 요게 이제 각구고 얼굴. 요 사이를 요렇게 묶어서 앞에다 써요.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라고 써놓으라고. 권리의 등기. 자, 권리의 등기는 그러면 두 종류가 있네요. 각구하고 얼굴.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 권리 그러면 머릿속에 각구 얼굴을 생각해야 돼. 각구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관리. 전세권을 보고 싶어. 어디를 봐야 돼? 알고. 소유권의 내용을 보고 싶어. 갖고. 이걸 잡아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봐봐요. 크게 이제 봐봐요. 표지부 등기를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갖고 얼굴의 등기를 권리의 등기. 그래서 그 등기의 종류에 따라서 등기부의 역할에 따라서 크게 무슨 등기랑 나눠져?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오케이. 권리의 등기는 다시 뭐예요?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관리.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얼굴로 가보죠. 자, 순위번호 나와있죠. 아까 순위번호 몇 번? 1번. 1번은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면 그 옆에 무슨 목적이 나왔죠?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은 설정 동그라미 쳐놓고 앞에 이렇게 줄잖아요. 그러면 설정 앞에 뭐가 붙어서 건자당. 요거는 뭐예요? 자, 계속적 의미라고 써놔요. 계속적 의미. 자, 계속적 의미. 그러면 사소한 거지만 그러면 설정이라는 개념을 요 사이에다가 한번 써보죠. 요 얼과하고 갖고 사이에 조그만 여백이 있어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게 뭐예요? 설정이라는 거야. 설정이란 다시 뭐라고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걸 뭐라고? 설정의 의미가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우리 이제 첫 시간에 배웠으니까 기초 배양이 됐나 봐봐요. 요거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 뭐예요? 이게 제한물건이잖아. 제한물건 써요. 제한물건. 그러면 제한물건의 대표적인 걸 뭐 읽어요? 설정. 그래서 민법은 설정적 성계로 봐죠. 무슨 성계? 설정적 성계. 주체가 변동되면 이전적 성계. 자, 그러면 제한물건의 설정은 무슨 성계다? 설정적 성계야. 설정적 성계.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역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그럼 설정이라는 개념을 잡았으니까 계속 기초 배양이 됐으니까 이제 헷갈릴 이유가 없어. 자, 봐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저당권을 설정. 그러면 설정이란 뭐라고요? 소유권이 A 권리를 뭐예요? 창설하는 거. 누가 누구한테 설정을 해줬어요? A가 B한테. 그러면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저당권자가 돼. 이제 저당권자하고 설정자는 이제 헷갈리면 안 돼. 설정이라는 개념을 해요. 지금 민법의 대올라는 누가 건자고 누가 설정자인지 모르니까 헷갈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저당권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당권 설정자는 뭐예요? 본인이라고 읽어. 갑성이는 왜 돈이 없어서 은행에 가서 그래서 B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을 받는다. 그럼 책을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쏙쏙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요 집은 그러면 은행이 점이에요? B은행이 점이에요? 본인이 점이에요? 은행이 점이에요? 본인이 점유하죠. 그럼 B는 점유해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읽어봐요. 저당권자가 읽어봐요. 점유하지 아니한 채 읽어봐요. 1억을 행사하는 것. 무슨 것? 저당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초를 닦아야 돼. 기초를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예요? 도사가 되고 싶어. 도사가 이제 도사를 찾아갔어요. 무술을 잘하는 도사. 제가 제자로 데려와서 사부님 하러 왔습니다. 근데 3, 4년 동안 무술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죠. 뭐예요? 3, 4년 동안은 뭐예요? 자, 설거지하고 밥도 짓고 뭐예요? 물도 청소도 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4년을 그렇게 시키니까 4년을 참은 사람은 뭐예요? 도사가 되는 거고 안 참은 사람은 그냥 뭐예요? 그냥 낙인으로 지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면 도사는 뭐예요? 그냥 뭐예요? 청소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초 체력을 배양시키는 거야. 물 저기 밑에 가서 그럼 다리를 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저희가 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인성을 좀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초 체력을 배양하는. 선생님 왜 오늘은 소화 가지고 자꾸 해요. 그래서 요번에 설날 때 뭐예요? 소화가 안 돼서 제가 뭐예요? 소화불량이 생겨가지고 자, 그러면 소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많은 것. 창설하는 것.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성계다. 어때?
x 이전적 성계가 아니라 설정적 성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처분을 누가 뺏어갔어요? B은행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뭐예요? 양이 변해서 줄었죠. 그래서 무슨 변경? 양적 변경. 그러니까 설정적 성계는 무슨 변경이다? 양적 변경이 되는 거야. 생각을 좀 하라는 거야. 생각을 하면 애울 게 없어. 기초. 근데 생각하면 애울 게 없는데, 근데 애울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이거야.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설정. 설정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뭐라고? 설정. 이걸 최초로 개설하면 설정. 이걸 최초로 개설하면 보존. 이걸 최초로 하면 보존. 요거는 설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최초로 개설하면 설정이라고 그래. 요걸 최초로 개설하면 보존. 그렇게 뭐예요? 됐네요. 자, 건저당 설정에서 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배양이 됐나 봅시다. 접수. 2011년 5월 14일. 요건 쓸 필요가 없죠. 무슨 일자예요? 접수 일자. 21,099원은 접수 번호. 등기 원인은 뭐예요? 설정 계약.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 등기 원인 일자는 2001년 5월 3일 등기 원인 일자가 되는 거. 그거는 아까 쓸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면 채권 최고액 채무자. 채권 최고액 줄쳐놔요. 채무자 줄쳐놔봐요. 채무자. 그 앞에다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필이라고 써요. 필. 일단 필이라고 써요. 필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여백이 쭉 오니까 여백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요 옆에다가 기록사항이라고 써요. 자,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매년 출제가 되니까 별표 3개를 해놓고, 그러면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임의적 기록사항. 그래서 요 옆에다가 딱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기초 배양을 해야 돼. 기본기를 다져야 돼. 자, 그러면 필요적 기록사항은 뭘까요? 읽어봐요. 필요적 기록사항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이제 말장난을 치는 부분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돈이라고 써요. 돈은 눈물의 시야, 소송의 시야. 소송의 시야. 그래서 돈은 원칙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근데 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민법에 배우면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 지료는 요소도 아니다.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 지료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야. 무슨 사항이야?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지상권, 지역권에서 지료, 비용상환 청구권은 어때요? 이때는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과 관련돼서 필요적 기록사항. 근데 이걸 따라올 필요는 없죠. 요거는 봐봐요.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부동산의 신사기니까 다 기록해줘야 되겠죠.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에 대해서 필요적 기록사항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돈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무슨 사항? 필요적 기록사항. 자, 임의적 기록사항은 여기에다 써놔요. 기간이야. 기간은 언제나야. 매년 출제돼요. 기간은 언제나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그러면 당사자. 자, 특약가. 자, 특약. 약정. 합의. 이런 단어들은 당사자에게 맡겨놓은 임의적이라는 거야. 임의적. 그렇죠. 임의적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기간은 애누리도 없어요. 언제나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제나 임의적 기록사항이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읽어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가 특약, 약정, 합의.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담정 임의적 기록사항이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뭘 골라라? 임의적 기록사항을 골라라. 그럼 뭘 10중 8구 뭘 골라? 읽어봐요. 기간, 특약, 약정, 합의. 그렇죠. 그럼 요 밑에다가 그러면 임의규정이라고 하나 써놔요. 임의규정. 자, 임의규정의 개념을 잡고 가자고. 자, 임의규정이란 읽어봐요.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 무슨 규정? 임의규정이 돼. 그러면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없는 규정. 이걸 무슨 규정? 강행규정이라고 그래. 그러면 임의규정.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유치권은 그러면 강행규정일까요? 임의규정일까요? 임의규정이야. 유치권은. 그러니까 물권법은 강행규정이 많아. 그러면 임의규정을 체크해 봐야 돼. 그러면 유치권은 그러면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그러면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유치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당사자 특약이 없어야 유치권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유치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은. 자, 그러니까 이런 게 기초체력이라는 거야. 기초체력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자꾸 이제 기본기를, 기초 체력도 다졌고, 기본기도 다졌어요. 그럼 필요적 기록상 뭐요? 돈, 기간, 언제나, 무슨 상? 임의적 기록상. 그럼 26회 때 가서 이제 기본기를 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런 걸 이제 끌어내야 돼요. 자, 전세건에 있어서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OX, X, 그렇죠. 요 전세금이 돈이죠. 그렇죠. 여기가 틀렸네. 기록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렇게네. 이게 이제 끌어내지 못하니까 자기가 민법하고 등기법의 점수를 끌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세건에 있어서 전세금 돈이잖아. 돈.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예요? 기본기가 되었으니까 돈이구나. 요거 전세건에서 전세금은 뭐예요? 무조건 기록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임의적 기록사항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의미. 그러면 다시 이게 이제 26회 때 우리가 출제된 거고요. 전세건에 있어서 존속기간은 기록하여야 된다. 어때? X. 기간은 뭐예요? 언제나. 애누리도 없어. 언제나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임의적.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은 등기부에 기록할 수도 있고 기록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등기부에 기록하면 제3자가 봐 안 봐? 봐. 그러면 제3자의 계기는 힘이 생겨. 계긴다. 계기는 힘이 생겨요. 계기는 힘이 뭘까요? 유식한 말로 이게 대항력이야. 그러면 임의적 기록상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lực 발생해?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게 기초 체력이라는 거야. 기초 체력. 자, 그러면 기록상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쏙 들어갔네요. 그래서 필 아까 써놨던 채권 최고액 이게 돈이잖아. 돈. 근데 최고 동그라미잖아요. 채권 최고액 최고. 자, 최고는 그 위에다 이자라고 써요. 이자. 그러면 건자당에서 이자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 어디에 포함되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게. 그러면 채권 최고는 통상 110%에서 120% 설정이 되어 있는데 1금융권에서는 그 밑에 가로 열고 120%라고 써봐요. 그러면 원금이 뭔지 봐봐요. 원금이 6천만 원이네. 6천만 원 설정하면 얼마로 설정이 되어 있어? 7,200만 원 정도. 자, 120%. 그럼 20%가 뭐가 될까요?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최고를 한자로 건치면 뭐가 될까요? 돈이죠. 그러면 저당권에 있어 건저당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예요? 채권 최고액이 되는 거야. 채무자도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 채권 최고액 바로 위에 권리자 및 거기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찾았어요? 예, 그 사이에다가 요거 하나 적어놔요. 자,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번 써봐요. 물상보증인. 이미 이제 기초 체력이 됐나 봅시다. 물상보증인은 어때요? 자, 물상보증인이 뭐예요? 써요. 책임은 있지만 채무는 없어. 자, 그러면 만약에 물상보증인이 이제 담보물을 설정해줘서 그러면 뭐에 책임은 있어 없어? 있어. 채무는 없어요. 채권 최고를 초과했다. 그럼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책임만 지면 돼요. 오버하면 그것도 오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야. 물상보증인은 어디 한도 내에서?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만약에 채무자는 다 갚아야 돼. 채권 최고를 초과하면 다 갚아야 돼, 안 갚아요? 갚아야죠. 그러니까 채무 전액을 변제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11월달 12월달에 그래서 기초 배양을 해놓은 게 물상보증인은 뭐는 있다? 책임은 있지만 채무는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 먹어야 돼. 이제 기초 배양을 해놨으니까 기초 체력을 했으니까 기본기를 다져나가면서 자꾸 접목을 시켜줘야 된다고. 다시 물상보증인은 뭐는 있다? 책임은 있지만 채무는 없다. 그러면 채권 최고액 어디 한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책임만 지면 돼요.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그러니까 물상보증인 초과하면 어디까지? 채권 최고액 한도까지. 그럼 채무자는 채권 최고를 초과해서 그럼 다 갚아야 돼. 채무 전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를 변제해야 갚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서울특별시 엄평구 엉암동 107-18 건저당 건자 중소기업은행 두 자로 건지면 뭘까요? 또 은행 그래라 법인이에요. 법인 써요. 법인. 자, 근데 이제 거기 법인 밑에 번호가 나와 있죠. 이게 법인 번호가 돼. 쓰지 마시고요. 로마에 가면 무슨 법? 로마법. 등기법에 가면 등기법. 그래서 이거는 법인 등록번호면서 부동산 등록번호라고 써요. 자, 부동산 등록번호.
부동산 등록번호. 자, 여기 이제 법인번호예요. 법인번호면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야. 등록번호. 아까 로마에 가면 무슨 법? 로마법, 등기법 배웠으니까 등기법이죠. 그래서 부동산 등록번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기초배양은 이제 해놨네요.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여기 뭐요?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읽어봐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자꾸 숙지를 하라고. 어차피 등기부의 양식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앞에 보니까, 요 앞에 보니까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앞에 있죠. 그러면 거기 첫 번째 써봐요. 아까 건이라는 거, 건이라는 개념. 다시 한번 잡아요. 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 계속적 의미. 자, 권이라는 것은 원래 뿌리건자예요. 뿌리건자. 뿌리는 계속 자라요? 안 자라요? 계속 자라. 그래서 건이라는 것은 계속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 그러면 건이라는 것이, 그러면 요 건이 들어가는 것은 무슨 의미를 나타낸다? 계속적 의미. 그러면 요 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정성을 완화시켰다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부정성의 완화. 그러면 부정성의 완화라는 기초체력은 이미 부정성의 개념을 잡았을 거예요. 부정성은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면 담보물건이 소멸하는 것. 그걸 뭐라 그래? 부정성이라고 그래. 그러면 부정성을 완화했다라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더라도 담보물건은 소멸하지 않는 것. 이걸 뭐라 그래? 바로 부정성을 완화시켰다라는. 그러면 저당권을 계속하면 건저당이 돼. 건저당. 저 질권을 계속하면 건질이 돼. 담보가등기를 계속하면 건담보가등기가 돼.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건이 들어간 것은 뭘 완화시켰다? 부정성을 완화시켰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마이너스 통장 1000만원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계속 썼다 넣었다 썼다 넣었다 뺐다 하죠. 제가 마이너스 1000만원을 써서 어느 날 1000만원을 입금시켰어. 그러면 그 0이 됐잖아. 그러면 소멸해 안 해? 안 하죠. 건저당은 그래서 뭐예요?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요거는 0이 되더라도 저건 그러면 뭐예요? 좀 소멸하고 싶어. 은행 가서 저 건저당 해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돈 갚아라고 그래야겠죠. 그게 바로 건이라는 것은 뭘 완화시킨다? 부정성을 완화시켰다는. 자, 두 번째. 자, 전하고 복의 또 의미를 또 기초 배양을 해야 돼요. 전하고 복은 다음으로 넘긴다. 다음으로 넘긴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으로 넘긴다. 그러면 전세를 다음으로 넘기면 전전세권. 자, 그러면 우리 임대차를 다음으로 넘기면 전대차가 되는 거야. 대리를 다음으로 넘기면 복대리. 다음으로 넘기면 복대리. 근데 용인에 가서 강의를 한번 해봤는데 대리를 하면 전대리라고 그래. 전대리. 왜 전대리냐? 용인에 전대리라는 지명이 있어. 그래서 전대리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전하고 복은 읽어봐요. 다음으로 넘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준이라는 개념을 그 밑에 여백에다 또 적어봐요. 준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죠. 마침, 같은, 의제. 자, 간주. 그 다음에 가름. 자, 한자로 건지만 그죠? 그 다음에 영어로 건지만 그죠? 이게 완전 머릿속에 녹아들어야 돼. 자, 학교론 시간에 가볼까요? 전부동산이네. 전부동산이야. 부동산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선박은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죠. 선박은 의제해 주는 거지. 그래서 선박을 무슨 부동산? 전부동산,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선박은 그러면 부동산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연결되네. 그러면 선박에 관한 계약은 거민계약서의 대상이다. 어때? X. 우리 거민계약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이어야 돼. 그러면 공시하고 또 중개사법에 연결되네. 그러면 선박에 관한 계약은 거민계약서의 대상이다. 어때? X. 이렇게 이제 탄생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준점유. 점유해야 하네? 안 하죠. 준점유. 점유하지 않죠. 그러면 봐봐요. 준점유. 점유하지 않는 것. 그러면 점유하지 아니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대표 선수가 두 개가 있네. 저당권, 취약권이 있네.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취득시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바리. 그쪽으로 사고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체력을 자꾸 배양을 해야 돼. 그러면 저희가 벌써 봐봐요. 준점유는 선의취득에 준용된다. OX
자, 전이치덱에 준용된다. X. X정 준용된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봐봐요. 점유 X, 선이치덱, 점유 O. 그러면 점유가 넘어가야 돼. 그러면 준점유하고 선이치덱은 준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이치덱에는 준점유가 준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이거는 안 배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준 나오면 마침 같은 의제 간주 가름적. 그다음에 자칭 간주는 그러면 마침 같은 의제 간주 가름적. 그러니까 3년 동안 이걸 계속 하는 거야. 저기 준이 나오면 마침 같은 의제 간주 가름적.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3년 쌓이고 나면 봐봐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어때? X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는 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뭐 읽어봐요. 법률적 행위 맞잖아요. 법률적 행위. 이게 쌓여야 되는 거야. 이 자체가.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적어놔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적어놓고 해제하고 해지. 자, 해지 공통점. 가르쳐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해지 공통점. 해. 그래요. 해. 그래, 해. 자, 계약이잖아. 계약이잖아. 계약에서만 차이점은 그러면 일시적 계약이고 요거는 계속적 계약이라는 거. 계속적 계약. 자, 그러면 해제는 일시적 계약. 해지는 그러면 봐봐요. 자기가 그러면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1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여러 번 25번을 반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해지는 자꾸 보면 뭐예요?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그러면 계약은 해지는 모든 법률행위에서 사용된다. 어때? X. 어디에서만? 계약에서만. 그죠?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으로 회복돼요. 그래서 원상, 회복 의무. 그러면 원상 회복 의무가 뭐냐? 이게 바로 소고표라네. 효과로는 소고표네요. 소고표. 자, 해지를 하게 되면 요거는 청산 의무야. 청산 의무. 요거는 이제 청산한다 그러면 이걸 장례효라는 말을 써죠. 장례효, 미래효라고 써져요. 그럼 요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기초 체력을 배양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요걸 조건 없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나와야 돼요. 해제는 일시적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 요거는 무슨 의무? 원상, 회복 의무. 요거는 소급효. 자, 해지를 하게 되면 읽어봐요. 청산 의무. 무슨 효? 장래효, 미래효.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기초 체력을 배워가려면 기본기를 계속 똑같은 걸 자꾸 사고를 연습해야 돼. 해지는 일시적 계약. 원상, 회복 의무, 소급효. 그렇죠. 그럼 여기에도 이제 건자를 한번 붙여봐요. 건자. 이제 소화를 시켜놓는 일 봅시다. 자, 해제권 공통점. 또 계약 그만하고요. 이제 형성권. 그럼 첫 시간에 형성권을 배웠네.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 조건은 쌍방이네. 그러면 저기 보면 해지권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어때? X. 조건과 기한은 쌍방에서만 필요해요. 원칙적으로. 형성권은 일방이죠. 그러면 해제권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어때? X.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 이 혼자 하는데 조건을 붙여야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읽어봐요. 해제권은 무슨 건? 형성권. 그러면 집에 가서 연습을 해야 돼. 25번을. 해제, 일시적 계약, 해지, 계속적 계약, 원상회복 의무, 소급효, 청산 의무, 장래효. 2번 했네요. 그러면 집에 가서 18번. 자, 그러니까 뭐 2번 했으니까 집에 가서 23번을 자꾸 반복을 해야 돼. 자, 조건 반사는 해제 그러면 일시적 계약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제하면 원상회복 의무. 해제 그러면 소급효. 공통점은 계약. 해제권의 공통점은 뭔가? 형성권은 일방, 쌍방. 일방. 소화가 돼야 돼. 그럼 조건은 쌍방이야. 그러면 해제권에도 뭐예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어때? X.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자꾸.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래서 제가 첫 시간을 가져온 것, 이 기본기를 다져야 돼. 민법하고 등기법은. 그러니까 이게 기본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읽어봐요. 그건 계속적 의미. 그런이 보이면 부정성을 완화시켰다. 자, 전가복원 다음으로 넘긴다. 준이라는 것은 마침 같은 가름 의제 즉 해제권.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 속에 이제 등기 목적으로 가보죠. 등기 목적의 건저당 설정 찾았어요? 예, 설정은 소유권 이해관리를 창설하는 거. 앞에 뭐가 붙었어? 건저당. 건이 붙었죠. 건은 무슨 의미? 계속적 의미. 그러면 그 옆에 요 공간에서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놓고 들어가자고. 그리고 좀 쉬자고요. 자, 건저당권하고 저당권하고 한번 비교를 해야 돼. 그러면 이것도 기초 배양이 돼야 돼요. 저당권. 건저당권은 건이 나와 있네. 건은 무슨 의미?
계속적 의미. 그거는 뭐요? 특정이 안 되고 불특정 채권이라고 그래. 자, 불특정 채권. 자, 요거는 불은 채권 최고액이야. 채권 최고액. 최고액. 채권 최고액. 그러면 아까 뭐 근이 들어가면 뭐가 완화됐다? 부정성 완화가 됐다. 부정성 완화.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더라도 담보 물건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연습을 해야 돼. 가서 이제 훈련을 해야 돼. 기본기를 따져. 그건 하면 계속적 의미. 그건 하면 뭐 읽어봐요. 불. 그건 뭐 읽어봐요. 최고. 완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 길이 하나 형성이 돼야 돼. 그러면 건저당은 그래서 무슨 채권? 불특정 채권. 여기 읽어봐요. 최고. 뭘 포함하고 있죠? 이자. 그러면 건저당에서 채권 최고가 뭐예요? 이자를 포함하고 있죠. 건저당의 이자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요거는 통상 제1금융권은 110%에서 120%예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아마 좀 싸면 110% 돼 있을 거야. 110%. 제1금융권은 110%에서 120%. 그러니까 제2금융권으로 가면 130%, 3금융권으로 가면 150%로 설정이 됐어요. 한번 가면 선생님 저희 집은 150% 설정됐던데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요. 그렇죠? 그러면 3융금융권에 가서 돈 빌린 거야. 그거는 3금융권에 가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건저당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해. 건저당은 반드시 특정이 필요해. 특정이. 그런데 건저당이 그러면 불을 떼주고 싶으면 그러면 해지. 그래서 여기 해지라고 써요. 해지를 하게 되면 이제 불이 이제 자동적으로 떨어져. 불 떨어졌네. 특정 채권이네. 특정 채권. 요거는 최고가 빠져버리네. 채권액. 요거는 부정성이 뭐예요? 강하.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건저당을 이제 그만하고 싶으면 해지하게 되면 이게 다 떨어져.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당권은 그러면 무슨 채권? 특정 채권의 부정성이 강화가 되는 거야. 강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러면 이걸 연습을 여러 번 해라고요. 여러 번. 그러면 여기 이제 갈고 닦으면 여기 뭐 채권 최고액 한자로 건치면 돈. 이것도 뭐예요? 돈. 그러면 건저당에서 필요적 기록상 채권 최고액. 저당권은 채권액. 그렇죠. 채권액이 필요적 기록상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또 한번 잡아볼까요?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잠시 쉬었다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건저당은 이제 연습을 하라고. 근데 건저당 건자가 이자를 안 냈어. 이제 이자를 안 냈어요. 이자 안 나면 뭐예요? 은행이 경매가 들어와. 경매 신청을 해. 경매를 신청하면 건이 뚝 떨어져. 그때 이제 경매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건저당 건자는 그러면 언제 특정이 된다? 건저당 건자의 특정은 경매 신청 시. 나머지 건자들은 경락대금 완납 시. 이게 작년 재작년 민법의 2.5점짜리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읽어봐요. 해지. 일반적으로 제가 잘못 안 하고 싶으면 은행 가서 건저당 해지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때 특정이 돼버려. 그럼 은행은 뭐예요? 정산하세요. 근데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당신 집 제가 경매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거다. 그래서 건저당 자체는 경매가 안 돼요. 자체는. 그러면 건저당은 반드시 뭐를 필요하다? 경매가 들어가게 했으면 이 불을 떼줘야 돼. 불을 뭐예요? 특정해야 되는 거야. 특정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초공사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등기부는 읽어봐요. 표제부. 갖고, 알고.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갖고는 소유권은 갖고. 이걸 최초로 개설하면 소유권 보전. 보전은 뭐에 하나한다? 소유권에 하나한다. 그러니까 갖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 그러면 갖고는 며칠? 60일. 표제부는 1개월. 알고는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제한 물건. 그럼 설정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할 때. 그럼 요걸 등기부를 개설하면 설정. 요걸 등기부를 개설하면 보전이죠. 그러면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표제부, 갖고, 알고. 그러니까 요 1페이지를 자기가 설명하기 위해서 민법적인 소스들, 등기법인적인 소스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설명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배우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페이지 1페이지밖에 설명을 안 했지만 우리 기본서 페이지로는 민법 공시법 페이지 분량으로 봐서는 무려 400페이지 분량을 지금 쏟아부은 거야. 1페이지 하나에서. 그러니까 이런 기초 배력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우리 2페이지 이제 나가보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합니다.